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대수 추기모 11회 해설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자, 이제 또 11회예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이면 진짜 다음 주면 시험일 겁니다. 그쵸?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쯤에 시험일 테니까 자, 얼마 안 남았죠? 자, 이번 일주일 동안 빡세게 또 하셔야 돼요. 왜? 다음 주는 뭐가 너무 바쁠 거예요. 알겠죠? 자, 우리 최대한 다 풀어주셔야 됩니다. 7회까지 조금만 힘을 내주시고요. 바로 11회 1번부터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우리 보기 중에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를 거니까 자, 기억부터 차근차근 봅시다. 자, 요 친구 정리해 보시면 자, 밖에 우리 2가 숨겨져 있겠죠. 자, 그래서 전체의 뭐가 된다? 2분의 1제곱이 될 거고요. 다시 이 친구도 안에 조사해 보시면 3의 몇 분의 몇? 3분의 1제곱이 되면서 지수법칙 잘 이용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얘는 3의 6분의 1제곱이니 6제곱근 3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얘는 참이 될 수밖에 없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니은 볼게요. 니은은 5 루트 5니까 얘들아, 얘도 지수를 조금 정리해보면서 해볼게. 5는 5가 1개고요. 루트는 5가 몇 개? 2분의 1개가 되면서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지수끼리는 곱하면 더 할 거니까 5의 몇 분의 몇? 2분의 3의 6제곱이 나오게 되겠네요. 따라서 5의 몇 제곱이야? 9제곱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근데 오른쪽이 지금 보시면 루트 5분의 5 루트 5예요. 자, 한번 차근차근 가봅시다. 얘도. 자, 얘는 5의 2분의 1제곱이니까 2분의 5 루트 5가 되는데 이거랑 저거랑 똑같을까? 당연히 9랑 2분의 5 루트 5는 다른 거니까요. 얘는 거짓이 될 수밖에 없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얘 볼게요. 얘들아, 216은 뭘까요? 를 봤을 때, 자, 216은 자, 소인수 분해 한번 해볼까요? 얘는 3으로 될 거거든. 3으로 하면 72 곱하기 3이잖아. 그래서 그럼 36 곱하기 2니까 6의 세제곱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이 친구는 6의 세제곱에 4분의 1 곱하기 자, 얘 볼 수 있겠죠? 아까처럼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 나오겠죠? 그럼 6에 4분의 1 제곱이 나올 건데 자, 지붕이 똑같으니까 안에 있는 거 하나로 뭉쳐주시면 되겠고요. 그게 4분의 1 제곱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따라서 6의 4제곱하고 4분의 1제곱이면 6의 1제곱이 되면서 6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얘도 참이 될 수밖에 없으니 정답은 기억하고 디귿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얘는 차근차근 계산만 잘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다음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2번 문제는 지수를 이용한 방정식을 푸는 거니까 되게 식이 복잡해질 수 있다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 얘네 관계부터 볼까요? 얘도 역수관계죠. 그럼 선생님이 얘를 당연히 A로 치환할 거고 이 친구 전체를 B라고 치환을 해서 좀 계산을 간단하게 갖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A 더하기 B라는 친구는 그냥 X가 될 거고요. 자, 둘이 곱하면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1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역수관계나 요거 두 개를 그대로 이용을 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밑에 그대로 대입하는 것보다 뭐 하는 게 좋아? 인수분해를 해서 풀어주시는 게 좋겠죠. 얘는 6x로 묶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x제곱 플러스 3으로 되면서 그대로 한번 전개를 해보게요. 자, 그러면 얘는 6에 a 더하기 b가 될 거고 자, x제곱은 완전제곱식이니까 얘 더하기 2ab 그 다음에 플러스 b제곱 그리고 3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되겠죠. 됐어? 근데 우리 ab가 몇이었어? 1이었죠.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자, A, B가 1이면 A 빼기 B네요, 얘들아. 우리 둘 틀릴 뻔했어. 어쩐지 뭔가 문제가 조금 희한하다 했는데 자, 얘는 그러면 A 플러스 B가 아니고 A 빼기 B가 되겠죠. 그럼 얘도 A 빼기 B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지. 됐어요? 자, 그러면 얘를 다시 보면 3, 그러니까 1이 AB잖아. 그럼 얘를 3을 선생님이 3AB로 바꿔도 되겠죠. 그럼 계산이 조금 이쁘게 되지 않을까?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얘 그대로 다시 가면 6에 A 빼기 B가 될 거고요. 자, 이 친구 A 제곱에 마이너스 2AB랑 3AB를 더했을 때 플러스 AB가 나올 거고 그 다음 B제곱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야. 그럼 무슨 공식? 이거 3차 공식이구나. 그래서 6 곱하기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으로 계산하시면 되겠다. 요 정도 마무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얘를 세제곱 때리면 3이 나올 거고요. 얘 세제곱 되면 역수니까 3분의 1이 나오겠죠. 거기에 6을 곱하면 되니까 우리 전개하지 말고 그냥 분배합시다. 그러면 18
빼기 2가 나오니까 정답보다 16으로 계산이 깔끔하게 될 수 있겠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이런 지수들의 복잡한 게 나오면 치환을 하시고 역수관계이면 곱하기가 1 정도 생각해서 얘를 그대로 여기에 연결시킬 수 있는 연습을 조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음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은 가나 조건을 만족할 때 이때 K값을 한번 구해보라고 이야기했으니 차근차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얘들아 이거 조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이런 모양도 많이 본 적이 있는데, 자, 분모의 항이 2개고 분자가 1개야. 근데 얘가 1이지. 그럼 잘 봐. 1은 조금 특수한 성질을 갖고 있을 것 같아. 얘들아, 역수를 취해도 뭐가 돼? 1이 될 수밖에 없지. 그래서 내가 얘를 잠깐 역수를 취하게 되면요, 얘 분의 2x 더하기 3y도 당연히 1이 될 수밖에 없지. 왜? 1을 뒤집었을 때 똑같이 하면 되니까. 자, 선생님이 이렇게 보는 이유는 이제 슬슬 보이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쪼갤 수 있기 때문이지. 자, 얘들이 먼저 보시면 y분의 1이 될 거고요. 자, 얘는 y와 약분하니까 2x분의 3이 1이 될 수밖에 없다는 구조로 잘 보시면 되겠고요. 자, 얘를 내가 왜 쓰냐? 위에 문제를 가지고 풀 때 k에 대한 비례상수가 줬잖아. 그치? 그러면 첫 번째 3의 x제곱이 k일 거고요. 5의 y제곱도 k이니까 얘네들을 각각 정리해 주시면 밑도 통일할 수 있고 분수 모양도 만들 수 있겠다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따라서 3이라는 친구는 k의 x분의 1이 나올 거고요. 5라는 친구는 k의 y분의 1이 나오면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y분의 1은 그대로 만들었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2x분의 3을 만들 거니까 여기서 몇 분의 몇 제곱? 자, 2분의 3제곱을 각각 때리실 수가 있겠죠. 괜찮겠어? 자, 그러면 3의 2분의 세제곱은 k의 2x분의 세제곱이 나오면서 이 정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뭐 할 거냐면, 자, 요 친구랑 요 친구를 더하는 게 보일 거니 당연히 둘이 뭐 해야 돼? 곱해야 되겠죠. 왜? k 밑이 똑같으니까. 그러면 왼쪽 식부터 차근차근 써주게 되면 5 곱하기, 잘 봐, 3의 2분의 3제곱이 뭐냐면 3루트 3이 되겠죠. 자, 다시 아까 우리 1번인가 2번에서도 얘기했었어. 자, 얘는 3이 1개, 2분의 1개니까 3, 1개, 그 다음 3이 2분의 1개 나올 수 있겠죠. 이 친구가 k의 2x 플러스 3 더하기 y분의 1이 얘가 1이 될 수밖에 없으니 k는 그냥 이걸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k는 뭐다? 15 루트 3으로 계산이 깔끔하게 완성이 되겠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모양 만드는 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건 이 친구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능력, 곧 분모의 항이 분자의 항보다 적었을 때 나눌 수 있는 그 능력을 조금 길러주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다음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은 부피가 2의 13제곱과 2의 11제곱인 두 정육면체의 금속 덩어리를 녹여서 크기 같은 걸 20개 만들었대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볼까? 얘들아, 그러면 크기가 같은 정육면체를 20개 만들었다는 건 이렇게 뭔가 주사위를 연속적으로 계속 만들어내겠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맞아요? 그림 왜 이래, 오늘? 자, 이 정육면체를 만들 건데,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뭔지 모르니 x들을 다 설정해 두시면 되겠죠. 그럼 부피니까 당연히 20에 x 세제곱의 부피를 가질 거야. 그게 누구랑 똑같아야 돼? 2의 13제곱 더하기 2의 11제곱과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왜? 얘네들을 녹였잖아. 그럼 이 부피랑 이 부피는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겠죠. 됐습니까? 자, 우리 지수에서 더하기 있다 해서 없다 해서 있습니다. 묶어내시면 되는 거니까. 그럼 얘는 2의 11제곱으로 묶었을 때 2의 제곱이 남고요. 플러스 1이 남는 게 확인이 되겠죠. 따라서 2의 11제곱 곱하기 5가 나올 건데 얘네들이 좀 끼워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20이 뭐야? 4 곱하기 5가 되니까 잘 보세요. 5랑 5는 맞춰질 수 있겠죠. 그럼 따라서 2의 제곱과 얘를 비교하시면 2가 9개가 더 필요하겠지. 따라서 무슨 말이냐? 잘 봐. 얘는 지금 2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x 세제곱이 될 거고요. 이 친구는 2의 11제곱 곱하기 5가 되니까 각각을 나눠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x 세제곱은 뭐가 되냐? 5는 약분이 될 거고 2가 2개가 빠지니 2가 9개가 될 수밖에 없지. 그럼 따라서 한 변의 길이는 2가 몇 개? 3개가 곱해져 있는 형태가 나올 테니 정답은 뭐다? 한 모서리의 길이는 8로 계산이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같은 부피에 있는 이 부피에 있는 두 정육면체를 녹이면 다시 새로 만들었을 때 당연히 똑같은 부피, 크기를 가질 수밖에 없겠죠. 됐습니까? 다음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은 우리 로그 값들을 주어지고 있고요. 얘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그때 그 K가 10 이하가 되도록 하는 그 자연수의 합들을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그럼 우리 로그가 당연히 자연수가 될 거면 선생님은 얘를 자, 뭔진 모르겠지만 그냥 T라고 설정을 해놓고 한번 풀어볼게요. 자, 합니다. 그럼 왼쪽식을 당연히 정리부터 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자, 밑이 다 똑같으니까 얘네들이 곱하게 될 겁니다. 그럼 정리하면서 한번 가볼게. 로그 3에 자, 정리 좀 해보자. 자, 24는 3 곱하기 8이죠. 그럼 얘는 자, 2의 세제곱에 3의 그 다음에 3분의 1제곱이 될 거고요. 곱하기 자, 얘도 볼게요. 81이 뭐죠? 9의 제곱 또는 3의 4제곱까지 볼 수 있겠죠. 그럼 얘는 3의 4제곱의 K니까 4K 제곱에 몇 분의 몇? 6분의 1이 나올 거고 나누기 2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진수가 되겠지. 자, 잘 묶어 갑시다. 여기까지가 진수가 될 거야. 됐어? 자, 그럼 정리 좀 더 해봅시다. 그럼 얘는 로그 3에 자, 2의 세제곱의 3분의 1은 2의 1제곱이죠? 근데 2의 1제곱하고 2의 1제곱을 나눌 거니까 얘는 그냥 쓱쓱 하고 사라지겠죠. 나눌 거니까. 그럼 3밖에 남지 않았겠네요. 그럼 얘는 3의 3분의 1 제곱하고 곱하기 3의 3분의 2K 제곱이 나올 거예요. 그럼 조금만 더 이쁘게 정리하면 로그 3의 3분의 2K 플러스 1이 나오겠네요. 따라서 이 친구 3 똑같고 또는 진수의 지수가 내려갈 수 있으니 그냥 얘는 3의 2K 플러스 1이 나올 건데 얘가 그냥 자연수가 돼야 된다. 그럼 굳이 우리가 얘를 T로 놓을 필요도 없었겠다 생각할 수 있겠죠. 왜?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2K 플러스 1이 무슨 배수가 되면 돼요? 아, 얘가 3의 배수가 되면 되니까 뭐 얘가 3, 6, 9 이런 식으로 쭉 갈 수 있게 되겠죠. 그럼 따라서 얘는 2K는 1을 빼면 되겠죠. 1 빼면 2, 5, 8 이런 식으로 쭉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럼 봐봐. 여기서 규칙을 찾으면 되잖아. 3씩 넘어가고 있죠. 똑같아. 3씩 넘어가면 뭐 11, 14 뭐 이게 쭉 가겠죠. 3 넘으면 17, 20 이렇게 갈 거예요. 근데 K가 10 이하니까 얘는 아무리 커져봤자 20까지밖에 못 커지니 여기까지만 조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어? 그럼 안 되는 거 걸읍시다. 자, 홀수들은 전부 다 걸으시면 되니까 총 4개가 나오겠죠. 따라서 K가 될 수 있는 건 1,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10이니까 얘도 3개씩 넘어가는 게 확인이 될 거야. 그럼 싹 다 더할 거니까 11 더하기 11이니까 정답은 22로 처리할 수가 있겠죠. 자, 얘는 딱히 어렵진 않았을 것 같아. 그냥 저거 계산만 잘하시고 요게 3의 배수가 나오면 된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물 흐르듯이 쭉 가시면 될 것 같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은 우리 얘네 대소 비교를 보라고 했으니까 하나하나 처리 좀 해봅시다. 자, 우리 첫 번째 A 같은 경우에는 로그의 2의 20이니까 정확하게 딱 나눠 떨어지지는 않으니 자, 얘를 한번 조사를 해볼 건데요. 자, 이 친구는 뭐 로그 20이면 나눌 수는 있겠죠. 20은 4 곱하기 5로 쪼갤 수 있으니 얘는 2 더하기 로그 2의 5 정도로 그냥 볼 수 있겠다 정도고 뭐 딱히 더 조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B를 볼게. 우리 B 로그 성질 하나 써볼까요? 자, 선생님 뭐라 해서 얘랑 밑이랑 진수랑 자리를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따라서 이 로그 루트 5에 5가 나올 거야. 그럼 얘가 뭐겠어 얘들아? 2겠죠. 왜? 루트 5를 몇 번 곱하면 2번 곱하면 5가 나오니까 2의 제곱이 나와서 정답은 얘는 4가 나오겠죠. 괜찮습니까? 자, 그럼 얘도 볼게. 우리 밑변환에서 곱하기 있다 해서 없다고 해서 있다고 했죠. 갑니다. 얘는 로그 2의 3 곱하기 얘 쪼개봅시다. 2 로그 3의 2가 되겠죠. 그럼 따라서 로그 2의 3과 로그 3의 2는 무슨 관계? 역수 관계니까 둘이 곱하면 그냥 2로 결정이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2랑 4는 구분이 되는데 얘가 구분이 안 되니까 자, 굳이 얘를 이렇게 바꿀 필요가 없었다는 거지. 얘는 로그 2의 20이 되는 거고 이 친구는 로그 2의 몇? 16이 되겠죠. 그럼 이 친구는 로그 2의 4가 되면서 얘는 로그 함수처럼 밑이 증가하니까 진수가 큰 것만 비교하시면 되겠죠. 그럼 누가 가장 크냐? A가 가장 크고 그 다음 B, 그 다음에 C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얘는 CBA 순서대로 될 거니 5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겠죠. 자, 다음 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7번도 또 나왔던 것 같아. 자, 갑니다.
자, 우리 앞에서 했던 거 그대로 나왔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자, 앞에서 몇 번에서 나왔죠? 3번에서 나오는 거 똑같이 한번 써봅시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다시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얘들아, 얘도 마찬가지예요. 3m제곱하고 3n제곱이 k랑 똑같을 거니 요거 한 문자로 정리해 줄 수가 있겠죠. 자, 그 전에 얘는 m 더하기 n이 몇 n이다? 3mn이다 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럼 내 양변 뭐 할 것 같아? 자, mn으로 나눌 수 있겠죠. 자, 양변을 mn으로 나누면 mn분의 m 플러스 n이 되니까 얘가 3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이렇게 쪼갤 수 있다고 했으니 n분의 1 더하기 n분의 1이 보다 3이다. 요 정도까지 처리해서 얘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위에 있는 식을 잘 바꿔주시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됐습니까? 자, 그럼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2는 바로 볼까? 2의 세제곱 같은 친구는 k의 몇 제곱? n분의 1제곱이 되겠죠. 다시 얘는 3의 세제곱은 k의 몇 제곱? n분의 1제곱이 나오면서 내가 원하는 모양들이 나왔을 거고요. 자, 그럼 얘네들이 각각 뭐 하면 돼? 곱하시면 되는 거니까. 자, 곱하시면 자, 지분끼리 똑같으니까 6의 세제곱은 k의 n분의 1 더하기 n분의 1로 볼 수 있겠고요. 선생님이 자꾸 문제를 보면서 풀고 있는 게 느껴지셔야 돼. 얘네 둘이 더했을 때 3이니까 이 친구가 3이 되겠죠. 그래서 일부러 선생님이 앞에 6의 세제곱을 맞춰놓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k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6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 됐어? 자, 그럼 이 초록색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안 중요한 것 같아? 엄청 중요해요. 어차피 우리가 이런 모양들을 자꾸 볼 거니까 계속해서 푸는데 아마 선생님 봤을 때 지금 추기모 영상을 찍을 때 한 4번 정도 나왔던 것 같아. 그만큼 중요하니까 식 변형을 잘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다음 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은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3이고요. 자, 로그 x랑 로그 루트 x의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라고 줬을 때 그때 로그 루트 x의 소수 부분을 구하라고 했죠. 자, 그럼 선생님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나오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 하라 그랬지? 범위부터 따지라 그랬죠. 자, 범위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어. 자, 그럼 얘는 정수 부분이 3이니까 3보다는 크거나 같고 로그 x가 뭐보단 작다? 4보다 작다라는 범위로 가지고 갈 수가 있다. 이게 첫 번째 핵심 포인트라고요. 범위 좀 제발 좀 쓰라고요. 됐습니까? 다음 로그 x와 로그 루트 x의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 그럼 얘들아, 얘네 둘이 더하면 어떻게 돼 있어? 소수 부분이 더하면 1이니까 둘이 더했을 때 뭐가 나온다? 정수가 나온다. 자, 둘의 합을 했을 때는 정수가 나올 거니 자, 둘이 더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둘이 더할 거니까 로그 x랑 플러스 자, 저희 고치면 2분의 1 로그 x가 뭐다? 정수다. 여기까지 보고 자, 그럼 얘는 2분의 3의 로그 x가 정수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우리 위에서 했던 로그 x의 범위를 3부터 4까지 설정해 놓고 있으니 그대로 양변에 2분의 3씩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얘가 어떤 정수인지 찾을 수 있을 거잖아. 자, 2분의 3 대입하면 2분의 9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뭐보다 작냐면 2분의 3 곱해볼까? 6이 되겠죠. 그럼 얘는 4.5겠고요. 4.5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은 정수는 뭐밖에 없죠? 그렇죠. 5밖에 있을 수가 없겠을 것 같아. 됐어? 따라서 로그 x라는 친구의 답은 3분의 7이 나오게 될 거예요. 맞냐? 3분의 왜 7이야? 3분의 10이지. 됐어? 근데 내가 궁금한 건 뭐야? 로그 루트 x의 소수 부분이지. 그럼 로그 루트 x는 얘에 뭐만 붙이면 돼? 2분의 1만 붙이면 되겠죠. 그러면 로그 루트 x는 여기에 2분의 1을 곱하면 되니까 3분의 5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가분수잖아? 우리 초등학교 때로 돌아가시면 되겠죠? 자, 가분수니까 얘는 고치시면 1 플러스 3분의 2가 되면서 소수분은 보다 3분의 2가 답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다시 정수분 나오면 이렇게 범위 따져서 쭉 풀어낸 다음에 원하는 모양을 잘 찾아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소수분의 합도는 차를 많이 줄 거니까 이 정도 조건을 잘 해석해서 쭉쭉 밀고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음 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는 우리 a가 1보다 크고 n이 자연수라고 줬어요. 자, 그럼 얘를 대소 비교를 할 건데 얘들아, 숫자를 모를 때 대소 비교하는 건 우리가 함수 값으로 우리가 비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우리 앞에 문제에서는 그냥 우리 숫자로 비교를 했지만 이 친구는 숫자를 모르니까 한번 비교를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a에 m 플러스 1분의 n제곱이 나올 거고요. 자, 이 친구는 a에 m 플러스 2분의 m 플러스 1제곱이 나올 거고, 자, 이 친구는 a에
n 플러스 3분의 n 플러스 2제곱이 나올 거야. 자, 그럼 얘도 기본적으로 얘들아 조금 더 나눌 수 있을 거니까 한 번 더 볼게요. 자, 이 친구는 a에 n 플러스 1분의 자, 당연히 몫은 1이 나올 거야. 그리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자, 뭔 거냐? 자, n에 마이너스 1 넣으면 돼. 그러면 똑같이 마이너스 1 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1 되는 거야. 됐어? 자, 그리고 앞에 1이니까 우리 유리함수처럼 풀면 되겠죠. 그게 어려운 친구들 그냥 직접 나누시면 돼. 자, 얘는 a에 n 플러스 2분의 자, 마이너스 2 넣어도 똑같이 마이너스 1 나오고 플러스 1이 나오겠죠. 다시 얘도 a에 n 플러스 3에 마3을 넣게 된다면 마이너스 1이 나오고 몫은 또 1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a라는 친구가 아니고 a의 x제곱, y는 지수함수 a의 x제곱에서 n은 자연수니까 이 정도로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그림을 잠깐 그려볼게. 당연히 증가함수를 이렇게 그릴 거야. 괜찮겠어? 자, 그럼 1에서 n 플러스 1분의 1을 뺀 게 되겠지. 곧 이거의 x좌표는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이 될 거고 이 친구는 자, 이거 오른쪽에 다시 그려봅시다. 왜냐면 자리가 너무 좁다. 자, 자리가 너무 좁아. 자, 다시 이 친구는 x에 뭘 대입할 거냐면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을 대입할 거고 이 친구는 x에 1 빼기 n 플러스 3분의 1을 그대로 대입할 거니까 자, 요 정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럼 지수함수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요런 식으로 그렸을 때 ax제곱이 그려지겠죠. 자, 1에서 n 플러스 1분의 1을 할 건데 자, 비교를 조금 해볼게. 얘들아, 이 친구들 이 셋 중에 가장 작은 게 누구냐? 얘가 제일 작죠. 왜요? 분모가 커질수록 전체는 작아지겠죠. 그럼 1에서 빼는 게 조금 더 작으니까 대략 C는 요게 Y좌표가 될 거야. 다시 조금 더 옆에 있는 건 얘가 B가 될 거고 여기가 A가 되겠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다시 X를 뭔가 대입을 했죠.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이 나올 거야. 그리고 얘는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이 나올 거고 얘는 1 빼기 n 플러스 3분의 1이 나올 건데 자, n이 자연수니까 점점 커지겠죠. 그럼 분모가 커지면 조금만 뺄 거니까 1보다 조금 뺀 거, 1보다 좀 많이 뺀 거, 1보다 조금 덜 뺀 거. 됐어? 됐어? 여기까지? 그러면 얘는 1이 이쪽에 있을 때 당연히 증가를 쭉쭉쭉 하겠죠. 자, 그러면 자, 얘가 조금 빼는 거고 많이 빼는 거, 더 많이 빼는 게 되겠지만 점점 밑으로 내려가겠죠. 따라서 함수값을 비교했을 때는 C가 제일 크고 B가 그 다음에 A가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될 거니 A, B, C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될 수밖에 없겠다. 이 정도 마무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다시 요거 대소 비교할 때 숫자를 모을 때는 어떻게 한다? 함수값으로 비교한다. 그래서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 잘 보고요. n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점점 빠진 속도, 분모 있는지 분자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음 1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표 평면에서 지수함수. 자, ax제곱 기본형을 주고 있죠. 이때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대요. 그럼 어디다 붙여야 돼? 아, y축에 대칭 이동시키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x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겠죠. y축에 대칭 이동이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이 친구를 다시 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고? x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할 거니까 얘는 gx는 a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m일까 플러스 m일까? 플러스 m이죠. 그래서 자, 그럼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릴 거냐면 자, ax가 증가인지 감소인지 잘 모르겠어. 그치? 그럼 그냥 그리면 돼요. 왜냐면 봐봐, 얘가 만약에 증가면 얘는 감소가 될 거야. 음수가 붙었으니까 얘가 감소면 얘가 증가가 될 거니 일단 우리는 올라가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거야. 자, 요렇게 a의 x제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y축 대칭 이동하면 요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됐어? 근데 얘를 m만큼 평행 이동했는데 m은 두 양수라고 주고 있죠. m은 양수라고 주고 있어. 그럼 오른쪽으로 가볼게. 오른쪽으로 갔을 때 조금 뭐 이렇게 가면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만나는 기점으로 볼 건데 평행 이동의 장점은 뭐가 안 바뀌어? 모양이 바뀌지 않아. 근데 잘 봐. 얘들아, 대칭시켜도 거울은 이 곡률이라는 거, 이게 기울어진 정도는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뀌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 빨간색이 a에 마이너스 x 더하기 m이 될 건데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가조건부터 읽어볼게요. fx랑 gx는 x는 2에서 대칭이면 아, 대칭이면 거울이네. 얘들아, 이 그림 봐봐. 어디를 봤을 때 딱 접어야 돼? 아, 이 만나는 교점이 x가 2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얘를 접으면 흰색을 접으면 아까 말했던 곡률이 똑같기 때문에
접으면 되겠고 얘도 접으면 똑같이 되겠죠. 아 그럼 만나는 교점의 좌표가 2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됐어? 자 그럼 첫 번째 초록색 가족권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건 a제곱과 1을 넣으면 a의 마이너스 2 플러스 m제곱이 똑같다라는 식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됐어? 그럼 양변에 곱하면 a 4제곱은 a m제곱이랑 똑같겠죠. 이해할 수 있겠어? 왜? 요거 a 제곱이니까 나누면 되겠죠? 곱하는 거죠. 자, a 마이너스 이렇게 곱해. 그럼 또는 a 제곱을 양변에 곱하면 a m제곱은 4제곱이니까 m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4가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거 먼저 하나 구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m은 4가 될 거니까 마지막 f3하고 9g3이 똑같은 것만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 자, 주황색으로 올게요. 자, 나조건 보겠습니다. 나조건 밑에 쓸까요? 나조건. 자, f3이니까 여기다 3 대입하면 a 세제곱이 나올 거고요. 그거는 9 곱하기 그대로 3 넣으면 a에 마이너스 3인데 m은 뭐였어? 또 4였잖아. 됐습니까? 따라서 a 세제곱은 9a가 될 거고요. 넘기시면 a로 묶어서 a제곱 빼기 9가 0이니까 a는 뭐다? 0 또는 뿔마 3이에요. 됐어? 근데 0 또는 뿔마 3인데 a가 무슨 수라고 했어?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a는 무슨 수다? 3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3 더하기 4니까 정답은 7로 계산이 마무리가 되겠지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얘입니다. 이 선대칭이라는 거. 자, 그러면 그림을 정확하게 그려서 풀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얘를 y축 대칭 이동하면 똑같이 그려지긴 할 건데 곡률이 바뀌지 않는다.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접은 거니까. 그리고 똑같이 n만큼 평행 이동했을 때 그 만나는 교점에 대해서 접으면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으니 이 x는 마이너스 2에서 뭐가 생긴다? 얘는 이 그림에서 교점이 생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다음 1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은 우리 정역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범위를 설정하고 있고요. fx랑 gx를 지수함수 둘 다 주고 있어요. 그때 fx의 최대값과 gx의 최소값을 구해서 각각을 곱하세요가 되겠죠. 갑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확인할 건 우리 그래프 개형일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증가함수가 되겠죠. 왜요? 밑이 1보다 크니까. 두 번째, 이 친구는 감소함수일 겁니다. 왜? 내려오니까요. 괜찮을까? 자, 그러면 각각을 그려보면서 볼게. 증가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거고요. 감소니까 이렇게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fx 기준과 gx 기준 조금 다를 수 있으니 f부터 확인해 봅시다. 얘들아, 점점점 커진다고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했을 때 당연히 뭘 대입해야 돼? 1을 대입해야 가장 큰 게 나오겠죠. 됐습니까? 따라서 이 친구는 f1이 답이 될 수밖에 없고 1 대입하면 2의 제곱이죠. 그럼 얘는 4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됐어? 자, 그럼 감소함수 입장에서 봅시다. 감소함수에서 최소값을 나오려면 당연히 얘는 점점점 내려가니까 언제? 가장 클 때 제일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 1을 넣었을 때가 가장 적으니 얘도 G1이 답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1 넣으면 3분의 2 더하기 1이니까 3분의 5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따라서 둘을 뭐 하라고? 곱하라고 했으니 3분의 20이 답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마무리 지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자, 그럼 최대최소는 어쨌든 기본적인 것들은 그래프를 그리면 되고요. 그게 아니면 2차 함수 최대최소, 그 치환까지 잘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1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보도록 할게요. 자, 12번은 우리 방정식이라고 줬죠. 자, 방정식은 우리 근을 구하는 거니까 x만 잘 구해주시면 되는데, 자, 우리 지수 방정식은 두 가지의 조건이 있다 그랬어. 첫 번째, 뭘 통일한다? 밑을 통일한다. 또 두 번째는 뭐 한다? 지수가 뭐가 되면 된다고 했어? 0이 되면 항상 밑에 관계없이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갑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밑을 통일할 거니까, 자, 진수가 지금 똑같은 게 보이죠? 그럼 따라 첫 번째, x 플러스 2가 3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 따라서 x는 1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지수가 0이라는 건, 자, 밑에 관계없이 얘가 0이 되는 x가, x 빼기 3이고, 0이 될 수 있기 때문에 x는 3이 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조금만 조심할 건 이거죠. 선생님이 옵티마이저 첫 번째 지수할 때 뭐라 그러냐면 밑의 범위에 따라서 지수가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어쨌든 근이 지금 1하고 3이 나왔는데 뭔가가 나올 수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잘 생각해보자. 얘들아, 0제곱이 나온다는 건, 자, 지수가 0이 나온다는 건 0의 0제곱은 안 돼요. 그쵸? 그래서 무조건 그때 이때 지수가 0이 될 때는 밑이 뭐가 돼야 돼? 0보다 큰 숫자가 나와 주셔야 돼요. 자, 이걸 어떻게 구별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사실 0에 0제곱은 있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무조건 밑은 유리수 또는 실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밑이 그대로 대입했을 때 3을 대입하면 5가 되는 거니까 얘는 상관이 없겠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그럼 두 개를 더하라고 했으니 정답은 뭐다? 4가 될 수밖에 없겠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다음 1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두 곡선 로그가 두 개가 존재하고 있죠. 그때 얘네들이 만난 점은 P래요. 자, 얘네들이 갖다 놓고 풀 수 있을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둘 다 기본형이기 때문에 얘는 둘 다 정점 몇 콤마 몇? 1,0을 지날 수밖에 없으니 P 정도는 그냥 찍고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때 직선 X는 K인데 K는 1보다 오른쪽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만난 점을 각각 A와 B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럼 뭔가 좌표화를 해도 상관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겠는데 일단 물어보는 것부터 한번 봅시다. 자, 이 친구의 길이가 3이라고 주고 있네요. 그때 삼각형 PAB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니 자, PAB 넓이는 자, 이 삼각형의 넓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삼각형의 넓이는 기본적으로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이 넓이 중에 이미 2분의 1 나와 있고요. 밑변은 3으로 나와 있죠. 그럼 높이를 확인했을 때 내가 이 정도의 높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 K죠. K에서 못 빼는 거, 1을 빼는 거가 완성이 될 거니 나는 이제부터 K를 구하는 게 목적이 되겠죠. 그럼 아직 내가 이용하지 못했던 건 하나 있죠. 뭐? 이 점과 점까지 거리가 3이라는 거겠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자, 여기의 Y좌표에서 이 친구의 Y좌표를 뭐 하면? 빼야지만 길이가 나오겠죠. 그럼 얘는 K를 대입하시면 되니까 로그 2의 K가 될 거고 빼기 요거의 좌표인 로그 4분의 1의 K를 뺐을 때 이 친구가 3이 나오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 당연히 밑을 맞출 수밖에 없으니 밑을 뭘로 맞춰? 2로 맞출 수가 있겠죠. 그럼 다시 읽어봅시다. 로그 2의 K에 자, 2분의 1, 4분의 1은 뭐야? 2의 마이너스 2제곱이죠. 그럼 플러스 2분의 1의 로그 2의 K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야. 자, 어떻게 한 거냐? 2의 마이너스 2죠? 밖으로 빼면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분의 1로 바뀌게 되겠죠. 그럼 얘가 3인데 이거 그냥 계산하는 게 아니고 로그 2의 K가 2개가 있으니 로그 2의 K가 2분의 3개가 있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럼 따라서 로그 2의 K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2가 될 수밖에 없지. 왜? 그래서 2분의 3 곱하기 2가 3이니까요. 그럼 따라서 로그 2의 K가 2가 되면서 K는 4가 나오게 되겠죠. 그럼 K가 4니까 그대로 대입하시면 우리 넓이 구하는 공식 끝났죠? 우리 넓이 구해보시면 2분의 3 곱하기 얘는 3이 되겠죠? 그럼 답은 2분의 9로 계산이 깔끔하게 되겠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 문제는 뭐야? 좌표화 그리고 뭐 정점을 잘 선택하는지 이것만 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1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은 우리 두 함수 gx랑 fx를 주고 있죠. 하나는 지수함수, 하나는 로그함수 주고 있는데요. 이때 1부터 a까지를 펼쳐준 다음에 이때 얘네 둘의 최대값이 같도록 한다. 자, 그럼 앞에 있던 지수함수랑 되게 똑같죠. 자, 그럼 그대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이 친구는 첫 번째 증가함수겠죠. 그래서 올라가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개형만 정확하게 알아도 되겠죠. 자, 그럼 올라가기 때문에 1부터 A까지 정확하게 다 따질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당연히 언제가 최대야? 그렇죠. A일 때가 최대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됐어? 자, 그럼 최대값은 첫 번째 같아야 된다 그랬으니까 대입하시면 될 것 같아. 따라서 얘는 3에 A 빼기 2제곱 플러스 1이다 라고 풀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로그 함수 중에서도 감소 함수이기 때문에 감소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면 될 것 같아. 그럼 얘는 1부터 A까지는 당연히 언제 최대가 나와? 그렇죠. 그림상 1일 때가 더 크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럼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니까 자, 이 친구와 같아야 된다 그랬죠. 1 대입해 봅시다. 그럼 로그 3분의 1에 뭐예요? 3이죠. 그리고 플러스 4가 나올 거니 이 친구 마이너스 1이고 얘는 4니까 3이 가능할 수밖에 없겠다. 자, 그럼 결론 3에 A 빼기 2제곱은 넘기시면 2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제 로그를 달아서 로그 3에 2가 뭐랑 똑같아? A-2랑 똑같고 따라서 A는 뭐다? 로그 3에 2 플러스 2가 되는 게 확인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정답 몇 번? 2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이 정도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으니까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은 우리 1부터 2까지 사이에 A랑 B를 주고 있죠. 자, 우리 앞에서 했던 것처럼 지수에서 대소 비교를 좀 했었죠. 자,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변수가 있지. 문자가 있을 때 우리가 직접 비교하기 힘드니까 어떻게 한다?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서 함수 값을 비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자, 그럼 이 상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할 건데요. 로그 A에 B가 있고요. 1이 있죠. 자, 첫 번째 A가 1보다 크기 때문에 이 친구는 증가함수일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 밑을 비교하면 되니까 자, 오른쪽으로 와서 1을 내가 로그의 A의 A로 볼 수도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로그 A와 로그 A 밑이 똑같으니까 진수만 비교하면 되겠죠. 자, 그럼 진수는 당연히 증가함수니까 그대로 가서 B랑 A 중에 B가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럼 B가 A보다 커? 아, 맞을 수밖에 없네. 그래서 기억은 참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될 거고요. 자, 니은하고 디귿도 한번 똑같이 처리해 봅시다. 자, 여기 마찬가지로 얘도 B분의 1하고 A분의 1이 있으니까 어떻게 처리한다? 얘를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정리를 했을 때 마이너스 로그 B의 A가 올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로그 A의 B가 오면서 부동호 방향이 바뀌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다시 어떻게 되냐? 로그 B의 A 그리고 오른쪽이 더 커지겠죠. 양변에 음수를 곱했을 거니까.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로그 함수에 각각 A랑 B를 대입할 거니까 오른쪽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 거고 이 오른쪽 그림을 이용해서 D까지 한번 봐줄 테니까 한번 따라와 봅시다. 자, 그러면 그림을 조금 그려볼 건데 당연히 로그 함수를 그릴 거라서 기본적으로 X축하고 Y축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자, 갑니다. 그러면 얘는 로그 A의 X랑 로그 B의 X를 각각 그릴 거니 색깔을 좀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친구는 지금 로그 B의 X 자리에 A를 대입한 거고 이 친구는 로그 AX라는 함수에 B를 대입할 거니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둘 다 증가 함수고 A랑 B 중에 B가 더 크니까 자,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크면 X축에 붙어 있는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1,0을 대충 이쪽에 찍어 놓은 상태로 한번 볼게. 자, 그러면 로그 BX가 밑이 더 크니까 조금 더 깊숙하게 이렇게 그릴 거고요. 자, 얘는 AX는 얘보단 조금 더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나올 것 같아. 그래서 그럼 이 친구가 로그 A의 X가 될 거고 이 친구가 로그 B의 X가 되겠죠. 괜찮을까? 자, 그러면 지금 A랑 B를 넣을 건데요. A랑 B는 1과 2 사이니까 1보다는 큰 쪽 오른쪽에 대략 여기를 A라고 둘 거고요. 여기를 B라고 두겠죠. 됐어? 그럼 만나는 거 각각 찾아볼 테니까 빨간색 한번 잘 따라와 봅시다. 로그 B의 A잖아. 그럼 로그 B의 A는 어디냐? 로그 B의 A 따라가시면 여기에 있을 거야. 됐어? 그 다음에 로그 A의 B는 로그 A의 B, A 여기 있고 B 따라가면 여기 있죠. 아, 누가 봐도 얘가 제일 작고 이 네 점 중에 얘가 제일 크니까 얘도 참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맞나요? 로그 B 아니죠. 로그 B의 A가 더 크다 그랬으니까 얘는 반대가 돼서 거짓이 되겠죠. 틀릴 뻔했어. 됐습니까? 자, 디귿 볼게요. 디귿도 마찬가지야. 얘를 조금 정리를 해볼게. 정리를 해보시면 얘도 바로 볼까? A분의 1, B분의 1 위랑 똑같죠? 그 음수 나오니까 부동호 방향이 바뀌게 될 거야. 따라서 로그 A에 A 빼기 1이 올 거고요. 그 다음 로그 B에 B 빼기 1이 올 거고 당연히 오른쪽이 더 클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써봅시다. 자, 볼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A 빼기라고 B 빼기를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니 이 구간을 잘 이용해서 볼 거야. 자, 1을 다 빼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1을 다 빼주시게 되면 0부터 A 빼기 1 그리고 B 빼기 1 그리고 1이 될 거야. 아, 나는 이게 지금 중요한 것 같아. 자, 그럼 0과 1 사이에 있는 거니까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좀 다른 색깔 주황색으로 해볼게. A 빼기라고 B 빼기 1은 0과 1 사이니까 진분수 형태가 나올 거고 대략 이쪽을 A 빼기 1이라고 긋고 이쪽을 B 빼기 1이라고 그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조금 더 연장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다시 이번엔 빨간색 따라 봅시다. 또 갑니다. 로그 A의 A 빼기 1이니까 로그 A는 요거 보라색 따라올 거고 A 빼기 1이니까 얘가 나올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로그 B의 B 빼기 1은 로그 B는 이렇게 올 거니까 B 빼기 1이 어디 있어? 초록색에 여기 있죠. 아, 얘는 로그 B의 B가 훨씬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크다. 얘도 정답이 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정답은 뭐다? 기억하고 디귿이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게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얘는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서 함수값을 비교해야 되고요. 자, 이 범위가 달라질 때 이 범위도 충분하게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이 꽤나 중요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다음 1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은 우리 로그 부등식 푸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중요할 게 뭘까요? 그렇죠. 진수 조건이요. 얘들아, 이거 진수 조건 안 따지고 풀면 틀릴 수 있다라는 거 꼭 조심하시고요. 자, 진수 조건은 두 개죠. 첫 번째, x 플러스 1도 있을 거고요. 두 번째, x 플러스 7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자, 그럼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마이너스 7보다 크니까 얘네 둘을 합쳐버리시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는 범위를 설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정리하시면 되는데 당연히 밑을 전부 다 뭘로 맞출 거야? 3으로 맞출 거니까 얘 그대로 올립니다. 그래서 로그 3에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나올 거고요. 크거나 같죠? 자, 얘는 로그 3에 뭐야? 3이 될 거고 더하기 로그 3에 x 플러스 7이 나오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밑이 1보다 큰 로그 함수이기 때문에 뭐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진수를 비교하면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작거나 같을 거예요. 누구보다? 얘네들이 뭐 해야 돼? 곱해야 되겠죠. 그럼 그대로 곱하시면 3x 플러스 21이 나오겠다. 자, 빠르게 조금 암산해볼까요? 자, 이 친구 x 제곱이 나올 거고요. 플러스 2x니까 넘어가시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서 21을 빼니까 20을 빼면 되겠고요.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정도로 나올 수 있겠죠. 자, 이 정도는 바로 우리 인수분해가 될 것 같아. 근이 5랑 마이너스 4니까요. 마이너스 4보단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5보단 작거나 같다.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총 10개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없겠죠. 애초에 10개가 답이 있어. 그러니까 낚이시면 안 된다고. 뭐 진수 조건까지 잘 버무려 주셔야 되니까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뭐보다 작거나 같은 5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등호는 하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냥 2개 빼시면 되니 정답은 6개가 답이 될 수밖에 없다. 자, 진수 조건 안 따지고 10개라고 한 친구들은 반성하셔야 돼요. 알겠어? 자, 이거 완벽한 함정이 되겠죠. 자, 조심하시고. 그래서 로그가 나오면 꼭 진수 조건부터 따지세요. 아니, 무조건 따지세요. 알겠습니까? 자, 다음 1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은 파이부터 2파이까지 자, 세타가 있는데요. 세타랑 3세타가 y는 x제칭일 때 세타의 모든 값을 더하라고 하고 있죠. 자, 그럼 당연히 선생님이 얘도 마찬가지야. 동경을 구할 때 얘를 무슨 각 취급한다고? 예각으로 취급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구하겠죠? 저 범위에 맞는 애를 잘 골라주시면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자, y는 x제칭이니까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y축과 x축을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자, 갑니다. 자, 세타를 당연히 예각 취급할 거니 내가 세타를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됐습니까? 자, 그럼 y는 x제칭이니까 y는 x를 하나 이렇게 그려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됐어? 자, 그럼 y는 x죠? 자, 그럼 뒤집으면 어디로 갈까라는 거야. 자, 연습 많이 했다. 우리 뒤집으시면 얘가 1로 간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자, 그럼 접었을 때 자, y는 x대칭은 역함수랑 느낌이 비슷할 거니 시초선이 x에서부터 떨어지고 있죠. 그럼 얘는 마찬가지 y에서 떨어지는 이만큼을 내가 세타라고 볼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고, 그럼 3세타는 당연히 시초선이 여기니까 이만큼을 내가 3세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올 수 있을까? 그럼 그 두 개를 뭐 하고 싶어? 그렇죠. 자, 3세타에서 세타를 더하니까 몇 도? 90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둘이 더하시면 4세타는 몇 도예요? 2분의 파이 90도가 나오는데 이렇게 두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뭐? 그렇지, n바퀴. 자, 머릿속에 n바퀴가 계속해서 떠올라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세타는 4로 나눌 거니까 8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n파이가 나오면서요, 여기에 해당하는 저 세타를 구하시면 돼요. 자, 파이에서 2파이까지니까 얘들아 어차피 n은 정수니까 여기서부터 보면 되죠. 8분의 파이를 더할 거니까 이건 예각이죠. 그럼 눈치 좀 채봅시다. n에 0, 1 안 돼요. 2 넣으면 파이에서 좀 더 같죠? 아, 되겠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n에다가 2를 넣으면 파이 더하기 8분의 파이가 나오니까 정리하진 않을게 지금은. 자, n에 3 넣어볼까요? 그럼 3 넣으면 2분의 3파이에서 조금 더 갔으니까 상관은 없을 것 같아. 근데 뭐가 문제야? 4를 넣게 되면 2파이에서 갔으니까 넘어가겠죠. 2파이에서 8분의 파이를 더할 거니까. 그럼 얘네 둘밖에 안 나오니까 그대로 더하시면 되겠죠. 그럼 얘네 둘이 더하시면 2분의 5파이가 될 거고요. 자, 얘네 둘이 더하시면 4분의 파이가 될 거야. 2배니까. 그러면 4로 통분이 될 거니까 10에서 1 더하면
4분의 11파이가 답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엄청 어렵진 않아.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면 우리 기울기 요거 잘 보자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요 정도만 잘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시 여기 중요한 건 예각 취급하고 무조건 그림을 그리면서 보면 좋을 것 같다. 됐습니까? 다음 1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제3, 4분면의 각이 있는 건 몇 개인지 한번 세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각각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하나씩 처리를 해볼게. 910도는 일단 몇 바퀴? 720도를 돌면 되겠죠. 자, 720도를 도는 순간 얘는 190도랑 똑같겠죠. 그럼 190도 너무 쉬울 것 같은데. 자, 180도가 뭐야? 이렇게 봐봐. 잘 봐. 180도 반바퀴 돌았죠? 그럼 조금 더 가야 되니까 얘는 3, 4분면이 될 수밖에 없겠다. 자, 헷갈리는 친구들은 우리 요 십자가 하나 그려볼까? 좌표표면 이거 하나 그려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삐뚤었네. 괜찮아요. 자, 마이너스 220도 봅시다. 그러면 봐봐. 뒤로 가는 거죠. 뒤로 180도 가면 이거 되고 조금 더 가야 되겠죠? 40도? 그럼 여기니까 얘는 2, 4분면이 되겠다. 자, 마이너스 835도는 봐봐. 뒤로 두 바퀴 720도를 빼니까요. 마이너스 115도가 될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90도잖아. 뒤로. 그럼 조금만 더 가면 115도니까 얘도 3, 4분면이 될 수밖에 없다. 됐어요? 자, 620도는 360도 한 바퀴 돌려보면 자, 한 바퀴 돌려 360도 돌리면 계산이 안 돼. 260도인가요? 됐어? 자, 그럼 260도잖아. 그러면 다시 한 바퀴 쭉 돌면 얘들아 여기까지가 몇 도야? 270도죠? 그럼 여기까지 오니까 얘도 3, 4분면이 가능하겠다. 이 정도 볼 수 있겠죠. 자, 얘 봅니다. 이제부터 이 친구들은 호도법으로 나올 수 있을 테니 호도법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볼까? 자, 간다. 얘는 2파이 더하기 15분의 2파이겠죠? 그럼 자, 2파이가 뭐야? 360도니까 한 바퀴니까 굳이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15분의 2파이 너무 작죠? 그래서 뭐 1, 4분면이니까 얘는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자, 5파이는 말 그대로 몇 바퀴? 두 바퀴 돌리면 4파이랑 똑같으니까 파이는 여기 4분면이 절대 아니죠. 축이 될 수밖에 없죠. 됐습니까? 자, 이 친구 마이너스 4분의 11파이는 일단 마이너스 4분의 8파이 뒤로 한 바퀴 돌 거야. 그러면 4분의 8을 마이너스 4분의 8을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3파이가 되겠죠. 자, 그럼 마이너스 파이 반바퀴도 못 갔으니 대충 이쪽에 있겠죠? 그럼 얘도 맞을 수밖에 없겠다. 자, 3분의 파이 볼게요. 얘는 3파이 플러스 3분의 2파이가 되겠죠. 그럼 따라서 한 바퀴 돌면 2파이를 지울 거니 파이 더하기 3분의 2파이여서 자, 한번 볼게. 얘들아, 3분의 2파이 얘는 몇 도야? 180 곱해볼게. 120도야. 그러니까 파이에서 간 다음에 120도를 더 갔으니까 4, 4분면이니까 얘도 탈락이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정답은 될 수 있는 거 몇 개? 하나, 둘, 셋, 넷, 네 개밖에 없네요. 답은 4개로 결정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요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으니 잘 조사하시면 되고 여기서 제일 문제점인 건 뭐다? 계산이다. 됐습니까? 다음 1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은 반지름의 길이가 4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자, 여기가 3분의 파이라고 주고 있죠. 자, 그때 문제에서 원에 내접하는 게 아니죠. 부채꼴에 내접하는 게 있대요. 자, 그러면 당연히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내가 원하는 거. 원 나오면 중심과 반지름. 그럼 반지름은 당연히 접할 때까지 한번 보겠죠. 접할 때 그대로 이어버리시면 총 3가지가 접하게 되니 그대로 이렇게 연결시키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럼 접하니까 일단 직선과 만나는 여기들은 90도가 될 수 있고 얘는 90도는 아직은 그러니까 현이 없으니까 그죠? 직선이 없으니까 아직 체크는 안 할게요. 자, 그때 어두운 넓이니까 지금 선생님 어두운 넓이 체크 안 했는데 여기죠. 그 다음에 여기죠. 또 어디 있어? 여기 있는데 여기다가 필기를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요것도 넓이에서 넓이를 뺀 형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나는 2가지를 구해야 되겠네. 첫 번째,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무슨 넓이? 원의 넓이를 구해서 2개를 뭐 하면 돼? 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부채꼴 넓이 한번 구해볼까? 2분의 1 R제곱 16이죠? 4, 4, 16 그리고 중심각은 3분의 파이니까요. 얘는 3분의 8파이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원은 내가 원의 반지름을 지금 R이라고 주고 있어요.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할 수 있는 거 내접원의 특징 중에 삼각형의 일부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은 요거죠. 자, 얘를 그대로 이렇게 이었을 때 요 위에 있는 친구 직각삼각형과 밑에 있는 직각삼각형이 모일 수밖에 없으니 합동일 수밖에 없으니 얘를 잘 이용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얘가 90도고 합동이니까 얘가 정확하게 반띵이 될 거야. 곧 6분의 파이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어떤 성질이 있냐? 얘들아,
30도일 때 R이니까 여기부터 중심까지 거리는 2R이 될 거야.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쭉 이었지. 자, 이 90도처럼 보일 수 있어. 여기 쭉 이을 테니까 얘가 반지름 3R이 될 수밖에 없지. 따라서 3R은 뭐예요? 4가 될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확인할 수 있겠어. 됐어요? 자, 왜냐면 여기서 쭉 지났을 때 얘는 여기 아까 말했지만 여기 접할 때는 90도처럼 보일 수 있을 테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일직선상. 자, 그러면 반지름은 3분의 4기 때문에 원의 넓이라면 구하면 마무리가 지어지겠죠. 그럼 얘는 파이 r 제곱이니까 9분의 16파이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부채꼴 3분의 8파이에서 빼면 되겠죠. 9분의 16파이를. 그래서 답은 9분의, 자, 얘는 38에 24니까 24에서 16 빼면 8파이가 나올 수밖에 없죠. 자, 그럼 얘를 P분의 Q라고 했으니 둘이 더하시면 정답은 17로 계산이 간단하게 될 수 있겠다. 자, 그럼 여기서 뭐냐면 내저번의 성질을 잘 이용할 수 있냐가 포인트니까 잘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음 2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은 우리 완벽히 기본 유형 문제야. 그쵸? 자, 갑니다. 우리 이 사인, 코사인이 보이고 뭔가 정리할 수 없을 거고 기본적으로 루트가 보이니까 제곱수를 만들 수밖에 없는데, 자, 여기서 이용할 수 있는 정보는 하나밖에 없죠. 뭐겠어요? 그렇죠. 1이 뭘로 바뀔 수 있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럼 그걸 이용해서 한번 풀어봅시다. 그럼 얘 친구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루트, 얘는 사인 제곱에 더하기 코사인 제곱, 그리고 2 사인 코사인이죠. 빼기, 얘도 마찬가지겠죠. 얘도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에 빼기 2 사인 코사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따라서 얘는 둘 다 완전 제곱식으로 가까이 표현이 될 거니 얘는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전체 제곱이 될 거고요. 빼기 루트에 사인 빼기 코사인의 전체 제곱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제곱하고 루트를 사라졌을 때 뭐가 튀어나온다는 거? 아, 절대값이 튀어나오는 거. 그래서 절대값 사인 더하기 코사인 더하기 빼기죠. 빼기 절대값 사인 빼기 코사인이 나와서 아, 얘네 둘이 뭘 정해야 돼? 부호를 정해야 되니 단 조건이 되게 중요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사인하고 코사인은 둘 다 양수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 그대로 나올 거고요. 바로 칩시다. 그리고 빼기. 자, 사인에서 코사인을 뺄 거야. 사인하고 코사인 중에 누가 더 커? 코사인이 크죠? 코사인이 더 크네. 그럼 무슨 수? 음수가 나올 수 있으니 부호를 이렇게 반대로 튀어나올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정답은 사인에서 마이너스 사인을 빼니까 2 사인이 될 거고 코사인에서 코사인 빼니까 그냥 2 사인 세타로 결국 마무리가 될 것 같다. 정답은 4번이 될 거고요. 자, 이거는 되게 기본적인 문제죠. 사인 코사인이 나왔을 때 1을 사제곱 더하기 코제곱으로 볼 수 있는 거, 탄젠트를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다음 2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이래요. 자, 그럼 조금 안 보이는 여기다가 한번 표현을 해볼게. 1. 자, 그리고 4번 안에 호 A, B를 6등분 한대요. 자, 6등분 했으니까 착착착착 가겠죠. 자, 그때 다 수사의 발을 이렇게 Q1, Q2, 뭐 Q5까지 다 내렸을 텐데 그냥 일부만 보여준 것 같아. 그때 P1 Q1의 제곱. 자, 곧 요걸 보겠죠. 지금 보시면 지금 요 길이에 대한 제곱들을 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그럼 6등분이잖아. 누구를 6등분 했냐면 이 4분원이니까 90도를 6등분 한 것 같아. 그럼 보세요. 2분의 파이를 몇 등분 했다고요? 6등분 했으니까 얘는 12분의 파이씩 뭔가 나오게 될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생각할 게 뭐냐면 얘들아, 그럼 이 각도 하나하나를 선생님이 그냥 이거 12분의 파이라고 쓰지 말고 그냥 세타라고 쓸게. 복잡하니까. 자, 그러면 얘 각도 하나하나를 내가 세타로 볼 수가 있겠죠. 세타. 됐어? 그러면 4일 때 2세타, 3일 때 3세타, 얘일 때 4세타가 나오겠지. 여기는 5세타가 나올 거야. 자, 이해됐어? 자, 그럼 하나만 꺼내볼게. 그럼 얘들아, 이거 진짜 다 구하라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럼 P1, Q1의 제곱은 당연히 높이를 의미하니 얘네 전부 다 뭘로 계산할 수 있어? 사인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정확히 말하면 사인의 제곱에 뭔가 세타가 나오게 될 것 같아. 왜? 높이, 사인의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OP1, Q1을 볼 건데, 자, 옆에 봅시다.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첫 번째 OP1, 이제 Q1이죠. 여기는 Q1, P1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봐봐. 6등분 했잖아. 그럼 여기가 세타면 여기는 5세타가 되면서 이 친구가 5세타가 될 거예요. 됐어? 여기까지? 됐어? 그럼 봐봐.
5세타면 12분의 5파이니까 얘가 그냥 세타가 될 겁니다. 그럼 6세타가 뭐니까? 자, 2분의 파이를 6으로 나눴을 때 세타면 2분의 파이는 6세타가 되면서 얘네 둘이 더했을 때 90도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P1의 제곱을 스님이 그냥 여기서 A라고 쓸게. 그럼 A의 제곱을 구하는 게 목적이 될까? 첫 번째. 됐어? 자, 근데 대칭을 봤을 때 요거를 볼 수 있겠죠? 자, 요거. 자, 요거 보시면 봐봐. 얘는 여기가 세타잖아. 그럼 여기가 5세타죠. 그럼 얘 뭐랑 같아? 여기 세타네? 그럼 높이는 그때 얘랑 똑같을 거니 그때 얘도 B의 제곱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 됐습니까? 다시. 요 높이는 이 직각삼각형의 여기 밑변과 똑같으니 제곱 더하기 제곱하시면 뭐다? 1이다. 왜? 이 반지름이 몇이니까? 1이니까요. 괜찮겠어? 그러면 1이라는 친구와 5라는 친구를 제곱 더하기 제곱했을 때 1이 나올 거야. 그러면 2랑 누구랑 4랑 제곱해도 1이 나오겠죠. 근데 문제 생겼네? 3이 왕따야. 자, 3은 뭐냐면 딱 가운데 있죠. 중간에 딱 있을 거야. 그럼 몇 도니? 45도가 되겠죠. 그럼 얘는 그냥 사인 45도를 몇 제곱해라? 그냥 제곱해라. 그럼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이니까 제곱하시면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붙여주시면 될 것 같아. 따라서 정답은 2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5 정도로 마무리하시면 되겠고 얘는 각변환을 뭘로 보는 거야? 도형으로 접근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림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특수각이 아닐 때는 그냥 세타라고 표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그림을 잘 보시면 이렇게 뒤집는 경우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 됐습니까? 다음 2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은 우리 다음 중 옳지 않은 거 고를 건데요. 여기 다 오른쪽 써져 있죠? 자, 선생님 하나씩 비교하면서 왜 아니고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까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잘 따라와 봅시다. 자, 탄젠트는 뭐분의 뭐죠? 자, 기울기니까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그럼 x 증가량은 코사인을 의미하겠죠. x는. 그래서 얘는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로 우리가 변경 가능하다. 이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얘도 참이 될 수밖에 없다. 됐습니까? 자, 코사인 제곱 오른쪽에 봤을 때 잘 버무려 주시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니까 코사인 제곱은 1 빼기 사인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더하기로 표현했으니까 답이 아닐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 사인 2n파이 빼기 세타네. 그럼 2n파이는 우리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죠. 곧 시초선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수세발을 내릴 수 있으니까 바뀌어 안 바뀌어? 절대 안 바뀐다. 그래서 사인 세타가 될 거고요. 자, 2n파이는 다시 x축의 이쪽 방이죠. 양의 방향. 거기서 뺐으니까 몇 사분면이야? 4사분면이죠? 이거야. 4사분면이면 사인은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됐어요? 그럼 얘도 틀렸다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그럼 코사인은 똑같은 원리로 가면 되겠죠. 자, 이게 90도잖아. y축의 수선의 발이 내릴 수 없으니 우리 어떻게 된다? 역함수 느낌으로 코사인이 사인으로 바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2분의 파이. 자, 90도에서 조금 더 갔으니 2사분면이죠. 그러면 코사인은 그때 음수가 나오면서 얘는 맞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미음도 똑같이 해볼게요. 탄젠트 파이입니다. 파이는 x축이죠. 음의 방향. 그러면 얘는 x축에 내렸으니까 그냥 탄젠트 세타로 그대로 가시면 되는데 파이에서 좀 더 갔으니까 3, 4분면이죠. 얘는 플러스가 와야 되는데 이 친구 얘는 좀 더 갔으니까 얘는 참이 될 수밖에 없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얘는 몇 개? 답은 3개가 나올 수밖에 없겠다. 맞습니까? 옳지 않은 거네요. 자, 옳지 않은 건 2개가 될 수밖에 없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니은 디귿만 잘 골라주시면 되니까요. 자, 요 정도는 무리 없을 것 같아. 됐습니까? 다음 2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3번은 fx랑 gx를 코사인 함수와 gx는 사인 함수를 주고 있죠.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자, 요 밑줄 한번 쳐놓고 시작하게. 얘들아, 요 문제에서 제일 핵심인 건 얘야. 양수 AB야. 우리 아마 문제에서 그냥 계속 이런 문제 풀 때마다 양수만 주니까 그냥 되게 흐름이 자연스러워졌는데 만약에 저게 음수가 나오는 순간 너네들이 틀릴 거야. 그러니까 꼭 한 번씩 체크를 해줬으면 좋겠어. 자, 그럼 하나씩 처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F0이니까 그대로 0 대입하시면 코사인 0은 1이겠죠? 그럼 A 더하기 B. 자, 6분의 파이, 30도죠? 그러면 사인일 땐 2분의 B가 되겠네요. 따라서 2분의 B 더하기 A가 되면서 따라서 2A 플러스 2분의 3B가 뭐가 된다? 10이 됩니다라는 첫 번째 관계식이 나오게 되겠죠. 자, 두 번째 관계식 볼게요. 최대값이네. 얘들아, 코사인이 가지시는 최대는 몇이야? 1이죠. 근데 앞에 양수 A니까 당연히 그냥 A를 곱해도 상관이 없어.
자, 그래서 첫 번째 최대값은 그냥 a 더하기 b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얘는 자, gx의 최소값인데 b도 양수기 때문에 사인이 가질 수 있는 최소는 뭐야? 마이너스 1이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b 더하기 a인데 그것보다 얘보다 뭐가 더 크다고? 8만큼 크다 그랬으니까 8을 더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AA는 어차피 날아갈 거니까 2B가 몇이야? 8이 될 수밖에 없죠. 따라서 B는 4로 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자, 그럼 마무리 한번 지어볼까요? 자, B가 4니까 그대로 대입하시면 2A 4 대입하면 플러스 6이 10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A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2가 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A랑 B를 더할 거니 정답은 뭐다? 6으로 처리할 수가 있겠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자, 어렵습니까? 괜찮죠? 이 정도는. 그래서 문제 하나하나 읽어가시면 되겠고요. 이 문제의 핵심은 뭐다? 양수 AB인지 음수 AB인지 꼭 체크하셔야 돼요. 알아서 특히 단조건 체크하시고요. 다음 2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4번은 fx를 이렇게 주시고 있고요. 최대값을 4라고 했을 때 그때 fx의 최소값을 스몰 m, 그때 얘네 둘이 더한 거 k까지 구해서 더한 걸 한번 구해보세요 라고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우리 지난 회차인가요? 지난 회차 때도 한번 했던 것 같아. 자, 당연히 코사인, 삼각함수 같은 느낌들은 각이 똑같아야 된다 그래서. 자, 근데 각이 똑같아, 달라? 다르다. 그럼 얘들을 어떻게 해서 맞춘다라고 했지? 더하거나 빼서 맞춘다 그랬지. 근데 얘는 뭐 둘 다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왜? 둘 다 예각이니까 한번 해볼게. 첫 번째, x 빼기 4분의 파이와 x 플러스 4분의 파이를 뭐 해주시면, 자, 이번 얘들아 둘이 더하는 게 아니고 얘를 빼볼게요. 그럼 뭐가 나와? 2분의 파이가 나오니까. 됐습니까? 됐어. 자, 그럼 뭘로 맞출까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본인이 편한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난 당연히 2분의 파이가 편해서 그냥 x 플러스 4분의 파이를 뭘로 바꿀 거냐면 2분의 파이. 자, 이 친구 싹 다 넘기면 되겠죠? 괄호 좀 쓰면서 갑시다. x 빼기 4분의 파이로 완성이 될 거예요. 됐어? 자, 그럼 나는 지금 x 빼기 4분의 파이로 맞추겠다는 거니까 fx를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따라봅시다. fx는 코사인 제곱에 x 빼기 4분의 파이가 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 더하기 x 플러스 4분의 파이를 내가 2분의 파이 플러스 x 빼기 4분의 파이로 보고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됐어? 자, 그럼 얘만 잘 조심하면 되겠죠? 코사인의 2분의 파이니까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 그러면은 사인 x 빼기 4분의 파이로 바뀔 건데, 자, 얘는 2분의 파이에서 더했으니까 2, 4분면이지. 그럼 코사인 때는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사인으로 정리가 되네. 그럼 얘는 코사인 제곱을 뭘로 바꿀 수 있어? 1 빼기 사인 제곱에 x 빼기 4분의 파이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리고 뒤에 k까지 붙여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선생님 이거 치환하지 않고 그냥 바로 할게요. 아닌가? 치환 좀 해줘야 되나? 자, 그냥 치환해보자. 자, 그럼 치환해. 자, 사인 x 빼기 4분의 파이를 t로 치환할 거야. 자, 한번 문제 읽어볼까? 범위 줬으니까 x에 대한 범위 안 줬네요. 그럼 x는 모든 실수가 될 거니 뭐 4분의 파이만큼 이동해도 상관없을 거야. 계속 되는 거니까 모든 실수. 그럼 사인이 가질 수 있는 건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1까지 가질 수 있으니 그대로 대입해볼게. 그럼 따라서 ft는 자, 요거 마이너스 t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t 플러스 1 플러스 k가 나오게 되겠다. 그럼 이게 무슨 블록이에요? 위로 블록이 나올 수밖에 없죠. 됐어? 자, 그럼 마이너스 t제곱이니까 가운데 축은 뭐겠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겠죠. 됐니? 자,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뭐 대략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을 거고 1은 뭐 대충 이쪽에 있겠다. 왜? 얘가 조금 더 멀고 얘가 조금 더 가깝겠죠. 됐어요? 자, 그럼 요 범위에서 여기까지 볼 거니까 정리를 잘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t가 몇일 때요? t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최대값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야? 4가 나올 수 있을 거고요. 문제 4라고 줬죠? 그럼 그때 최소값은 당연히 누가 더 멀리 떨어져 있다고? 1일 때가 더 멀리 떨어져 있겠죠? 그럼 t가 1일 때 최소값이 나오니까 얘를 잘 구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넣을 거니까 그대로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할까? 마이너스 4분의 1. 자,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하면 플러스 2분의 1. 그리고 플러스 1, 플러스 k가 4가 나올 수 있겠다. 이 정도로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계산해봅시다. 그럼 얘는 4분의 2니까 4분의 1, 4분의 5. 그럼 얘는 4분의 5에서 k를 더했을 때 4가 나올 거니, 자, k는 뭐가 나와요? 얘 4분의 16이잖아. 4분의 11이 나오겠네요.
그럼 첫 번째, 내가 구하고 싶은 4분의 11은 나왔네. 자, 그럼 스몰 n만 구하면 되니까 1 그대로 대입해 보시면, 자, 마이너스 1 플러스 1, k는 4분의 11이었죠. 따라서 얘네들은 사라지면서 4분의 11에서 1을 빼는 게 되겠죠. 그럼 4분의 7이 스몰 m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두 개를 뭐 하래요? 두 개를 더하라고 했나요? 더하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이 더하시면 4분의 18이 나오면서 내가 구하고 싶은 건 2분의 9로 계산이 깔끔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x 빼기 4분의 파이를 치환하지 않는 건 실수의 범위가 없잖아. 그치? x에 대한 범위가 정확하게 없기 때문에 아니 안 줬잖아. 그럼 모든 실수라고 보면 되니까 모든 실수는 굳이 치환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다음 2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 보도록 할게요. 자, 25번은 우리 지수함수 주고 있죠. 자, 요거 하나 밀어봅시다.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보는 거야. 0보다 큰 쪽에서 보겠죠? 자, 그럼 이 x제곱이 있긴 한데, 자, 그러면 gx를 지금 t에 대한 구간변함수로 나와져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당연히 t를 기점으로 내가 왼쪽과 오른쪽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t보다 오른쪽이면 그냥 fx 그릴 거니까 증가하면 되겠죠. 그럼 몰라. 그럼 뭐 쭉 증가는 하겠지. 그럼 그냥 그려볼까? 쭉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t가 들어갈 수 있으니 2의 t제곱이 되면서 이 친구 여기에 함수값은 2의 t제곱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밑에 거 보면 마이너스 fx니까 자, 위에다 쓸게. 지금 밑에 자리가 조금 애매하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2 곱하기 ft인데 ft는 여기다 t를 넣어서 계산하시면 되니까 플러스 2 곱하기 2의 t제곱이 될 거예요. 됐어?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 t를 넣게 된다면 t를 넣으면 마이너스 2의 t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2의 t제곱이 2개, 2의 t제곱이 마이너스 1개. 그러면 2의 t제곱이 되면서 아, 여기를 지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왼쪽은 어떻게 오는지 몰라. 아니, 알아. 2x제곱이죠. 증가잖아. 무슨 대칭이동이야? x축 대칭이동이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내려올 거라고. 됐니? 자, 근데 아까 t를 넣었을 때 얘를 지날 수밖에 없으니까 대략 이런 식으로 내려오게 될 거예요. 됐어? 자, 근데 얘 뭐가 있죠? 지수함수는 점근선이라는 게 있죠. 점근선이 뭐야? 얘는 2에 이렇게 점근선이 y는 2의 t 플러스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됐어? 자, 그러면 이 그림이 뭐야? gx야. 자, 다시 노란색과 흰색을 이은 게 이게 gx가 될 수밖에 없어요. 됐습니까? 자, 그럼 gx랑 3이랑 만나는 게 실근의 개수가 몇 개인지 볼 건데, 자, 그럼 이 그려봐야 되겠네. 3이 어디 있는지 몰라. 왜냐면 자, 정보를 잘 봐. 여기에 2의 t제곱이야, 그치? 그럼 3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자, 한번 끊어서 한번 봅시다. 첫 번째, 3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밑에. 그래서 보라색으로 볼게. 3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있을 수도 있죠. 3이 또는 또 안 쓴 거 주황색 볼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3이. 됐어? 근데 봐봐. 점근선을 넘어가는 순간 몇 개가 돼? 한 개가 되죠. 만나는 개수가. 그럼 쭉쭉쭉 올라가면 아, 이렇게도 한 개야. 자, 선생님 지금 봐봐. 파란색은 한 개. 실근이. 주황색은 몇 개? 2개. 보라색은 몇 개? 0개로 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됐어? 아, 그럼 그때 실근의 개수가 ft니까요. 잘 골라주시면 되는데, 자, 보라색부터 차근차근 볼게. 자리가 좁을 것 같으니 여기부터 한번 써봅시다. 자, 보라색 볼게요. 아, 2의 t제곱보다 밑에 있네요. 됐어요? 그럼 따라서 첫 번째 케이스는 2의 t제곱하고 3 중에 3이 얘가 더 크니까 t는 로그 2의 3보다 클 때 보는 거겠죠. 그때 얘 실근의 개수는 몇 개예요? 이 범위에선 실근의 개수가 0개죠. 아, 그럼 얘가 0이겠네. 따라서 이때는 0은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이 나오겠죠. 그럼 얘 인수분해가 안 되니 근해 공식이나 이런 걸 쓰시면 되겠죠. 자, 근해 공식 써볼게요. 2의 2분의죠. 근데 a분의니까 a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b제곱 1 빼기 ac니까 이렇게 나올 거야. 따라서 얘는 1 뿔마 루트 2가 나오게 되겠죠. t가. 됐어? 근데 로그 2의 3은 1보다 조금 크잖아. 그럼 여기 될 수 있는 건 뭐야? 아, 얘는 1 플러스 루트 2라는 게 먼저 하나가 나올 수 있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파란색 볼게요. 두 번째 케이스. 파란색은 어떻게 될 거냐면 2의 t제곱이 3일 때 또는 요 3이 누구보다 2의 t 플러스 1보다 클 때 볼 수 있겠죠. 그럼 이때는 무조건 ht가 몇 개예요? 한 개 나오는 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얘는 t가 로그 2의 3이 될 거고요. 자,
자, 이 친구 해봅시다. 자, 이 친구는 자, 계산 양배 로그 1을 달면 t 플러스 1 로그 2의 3. 그러면 t는 로그 2의 3보다 빼기 1보다 작다. 이렇게 쓰면 안 돼. 자, 아까 말했지. t가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0보다 크다를 막아주셔야 돼. 이렇게. 됐어? 자, 그때는 몇 개야, 얘들아? 파란색일 때 실근의 개수가 한 개 만나죠. 그래서 ht가 1이야. 그럼 얘가 1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라고. 그러면 얘는 1은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이 나오겠죠. 그럼 1 약분되면서 얘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t가 0이 나오겠지. 그럼 t가 뭐 아닌 뭐야? 0 아니면 2가 나올 거야. 자, 근데 0 안 된다고 했죠. 그럼 얘 탈락. 자, 2는 자, 로그 2의 3은 2가 안 되죠. 그리고 로그 2의 3 빼기 1도 1.5에서 1을 뺐으니까 0.55인 거야. 그럼 2도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건 없는 거죠. 자, 마지막 주황색 보면 되겠죠. 자, 그럼 주황색은 누구랑 누구 사이냐? 주황색 3은 2의 t제곱보다 크고 2의 t 플러스 1보다 작으니까 세 번째 케이스. 자, 여기 눈에 보일지 모르겠지만 자, 한번 가봅시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쓸게요. 됐어? 간다. 자, 3은 2의 t제곱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2의 t 플러스 1보다 작을 거니 로그를 달면 t가 로그 2의 3보다는 작을 거야. 됐어? 자, 근데 동시에 이것도 볼 수 있으니까 로그 2의 3보단 커야 되겠죠? t 플러스 1. 됐어? 그럼 따라서 얘는 t라는 친구는 로그 2의 3보다는 작고 여기 넘어갔으니까 로그 2의 3의 빼기 1보다는 크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됐으니까 뭐 얘는 0. 뭐뭐 얘는 1.55 사이에 있는 것만 골라주시면 돼요. 자, 이때는 얘가 두 개가 나오겠죠. 그럼 여기다 한번 써볼까? 여기다 쓸래요. 두 개니까 2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이겠죠. 자, 넘어가시면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은 0이니까 t는 완전 제곱식해서 1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얘는 0.55에 1.55니까 사이 1이 들어가 안 들어가? 얘도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럼 얘가 몇 개 들어가? 총 2개가 들어가니까 여기서 나오는 실근의 개수는 2개가 답이 될 수밖에 없겠다. 이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얘는 뭐야?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새로운 함수를 정의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근데 모의고사에 새로운 함수를 정하는 게 꽤나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넣어놨고요. 이 문제 자체를 이해를 못하시면 안 되고, 자, 다시 얘가 만나는 실근의 개수를 HT라고 한대요. 그럼 T의 범위를 잘 정해서 그려봤을 때 0개 나오는 거, 1개 나오는 거, 2개 나오는 걸 잘 설정을 한 다음에 그 T의 범위 안에서 얘를 만족하는 그 T가 딱딱 뭔가 나오게 돼 있죠. 이걸 이 범위 안에서 해당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된다가 여기에 포인트가 될 겁니다. 됐습니까? 모의고사 변형이니까 하나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11회도 마무리 해봤어요. 자, 이번에 11회 풀어보니까 어때요? 좀 다르죠? 색다르죠? 왜? 선생님이 이번엔 단원별로 쭉 밀어놨어. 어떤 학교들은 단원별로 밀어놓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한번 경험을 해볼 거여서, 자, 어때? 난이도가 어려운지 쉬운지 잘 몰라. 솔직히 25번 빼고는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것 같고 쉬운 것 같으면서 그런 느낌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가 무조건 쉬운 것부터 어려운 순으로 구성되지는 않을 수도 있으니 한번 연습을 해보라고 준 거고요. 자, 그럼 얘는 솔직히 말할게요. 25번 말고는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자신감 얻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닌 친구들이 있을 거니까 함부로 이야기하진 않겠지만 오답 열심히 해서요. 10회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우리는 10회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